지금 서울시 아파트 경쟁률 보면 후덜덜하죠. 몇백 대 1이야 막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서울에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면 왜 몇백 대 1이 나오지? 몇백 대 1이라는 건 뭐예요?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나오는 이유는 이건 다 뭐예요? 예비 수요가 있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얼마짜리에? 놀랍게도 15억, 16억 하는 분양가에 그 정도 몇백 대 1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 10원도 안 나오는. 이렇게 불공평한 게임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공평한 게임 아니에요?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원천 봉쇄해 놓은 거예요. 누구만 살 수 있게? 강남에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강북의 인기 지역 9억 넘는 아파트 여러분들 자녀들 못 사. 물론 살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금 9억 있다라는 게. 소명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 대출이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완판이 돼 또. 이 불공평한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지 되냐는 거지 저는. 하여튼 부동산이 뭐 폭락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테 꼭 진짜 항상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라는 것도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정말 안 되거든요. 한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 좀 내 얘기를 좀 들려줘야겠다. 누구한테 하도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네,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한 3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종부세 부담이 껑충 뛰었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야, 종부세 지금 세수가 1조가 넘게 추가적으로 더 거쳐요 이번에 올해. 어마어마한 돈이야. 종부세 대상자만 60만 명. 세주가 3조 원 추정. 3년 동안 상승. 다주택자들의 생각은 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이 더 커서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 보유세 인상하고 거래세를 낮춰서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죠. 이 얘기가. 자, 80만 원 하던 종부세가 한 1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집값이 한 7억 정도 뛰면 돼요. 그러니까 7억 뛰어서 40만 원 정도 더 내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이렇게 많이, 물론 이제 종부세를 2, 3천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올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벌써 종부세 고지서 받았단 말이야 다들. 그죠? 냈어. 아, 어머니 벌써 냈어? 어머니 부자라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네? 제가 냈던 게 아니라 지금 낸 사람들 많아요. 지금 낸 사람들 많죠? 예. 네. 종부세 고지서 다 받아서 이제 내고 있죠? 그럼 봐봐요. 종부세 부담자가 엄청나게 늘고 종부세 세수도 많이 거쳤다라는 거는 종부세가 많이 과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하나도 제대로 들어맞는 게 없어. 이게 왜 그러냐? 파이프라인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농담이고, 왜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이게 경제 논리로 풀어야지 되는데, 시장 논리로 풀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산수하듯이 계산을 해서 그래. 산수하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서울 외곽에 집을 지으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에요 사실은. 교통이 좋아져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에요. 계속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파주 운정에는 4억이면 아파트를 사요. 마포는 15억이야.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마포에서 파주까지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쳐도 15억짜리 아파트 팔고 파주 운정에 있는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살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마포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파주에 4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마포를 떠나서
파주레에서 집을 사는 순간 나는 끝이라는 걸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인서울에서 버텨야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는 1, 2인 가구가 사는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대부분 자녀들 데리고 있고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학원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나가질 못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죠? 은퇴를 했는데 달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우리 집이 10억이야. 나가면 4억인데 6억 정도를 갖고 노후자금으로 쓰고 싶어. 그거 마음대로 못해. 왜? 자녀들이 반대하죠. 자녀들이 반대. 왜? 가만히 있으면 지 건데. 엄마가 이걸 팔고 파주로 가 6억을 쓴대. 엄마 내가 용돈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현명한 거고. 그게 현명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3기 신도시에서 누차 항상 얘기를 하지만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나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채워지기도 할 거고. 근데 어떤 지역들에서는 대부분 또 미달이 날 가능성들도 많고. 왜? 이게 살아야지 되거든. 공공택지는요 10년 보유예요 여러분. 10년 보유야. 10년 보유를 안 하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남양주로 나가는 순간 몇 년 살아야 된다? 10년 살아야 된다. 10년 안에 팔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LH에 매각하는 거야. 감정가대로. 감정가가 올라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이 보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LH에서 5년 있다가 매각하고 나왔는데 서울에 내가 분명히 들어갈 때는 15억짜리 아파트가 20매덕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뼈를 묻을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에서.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지. 어떻게 얘기해요? 수도권에 집 많이 지으니까 글로 갈 거다. 지나가지. 네. 자, 무슨 얘기냐? 이 부동산이라는 건요, 이 시장 논리와 경제 논리로 인해서 움직이는 상품이에요. 근데 시장과 경제는 누가 쥐고 힘드냐? 안타깝게도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부의 90%를 갖고 있는 10%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풀어지지가 않으면 원활하지가 않아. 왜 부동산이 다른 재화랑 절대적으로 틀린 줄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을 지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집이 부족해서 이 공급을 맞춰주려면 최소 10년에서 15년을 기다려야지 그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거야 이제. 맞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쌀이 부족해요? 당장 수입하면 되죠? 맞잖아요. 근데 집이 부족해요? 수입을 할 수가 있어? 못하잖아 이게. 이게 부동성이거든 여러분. 토지의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를 믿으세요 여러분? 믿죠? 왜? 화폐, 자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냐 말이 많은데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 분명한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화폐의 가치보다 매년 오르는 공시지가가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통을 아무리 날라도 자산의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변호사들 중에 강남에서는 살아야겠지? 의사들 중에 강남에서는 살아야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강남에서 반전세,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무서운 곳이고. 왜?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집값이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봐도 너무 비싸. 진짜 중요한 건 아무리 봐도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게 더 환장하겠는 거야, 저도. 왜? 안 내놓잖아, 물건을.
아, 종부세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내놔야지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김현미 장관이 생각하는 게 있대요, 다시. 아, 종부세를 더 올리겠다. 얼마 전에 언급했죠? 나 진짜.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이 통할 때까지 하는 것 같아, 저는. 에? 물론 이게 김현미 장관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봐요. 뒤에 누군가 있죠. 다 알고 있는 누군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것 같아. 예. 답답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만 이렇게 과열되고 막 버블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이럴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경제학자들이.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도 시장을 정부의 규제는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왜?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예요? 개인이에요? 개인이거든.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은 정책을 따를 강제 조항이 없어. 자, 상한제 역풍 맞은 김현미 장관. 현금 부자들 고가 아파트 싹쓸이. 지금 서울시 아파트 경쟁률 보면 후덜덜하죠. 몇백 대 1이야 아마 기본적으로. 몇백 대 1이에요. 몇백 대 1. 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서울에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면 왜 몇백 대 1이 나오지? 몇백 대 1이라는 건 뭐예요?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나오는 이유는 이건 다 뭐예요? 예비 수요가 있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얼마짜리에? 놀랍게도 15억, 16억 하는 분양가에 그 정도 몇백 대 1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 10원도 안 나오는. 이거말로 이렇게 불공평한 게임이 없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공평한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는요, 죽었다 깨나도 강남 청약 못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원천 봉쇄해 놓은 거예요. 누구만 살 수 있게? 강남에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강북의 인기 지역 9억 넘는 아파트 여러분들 자녀들 못 사. 물론 살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금 9억 있다라는 게. 소명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 대출이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게 완판이 돼 또. 이 불공평한 게임을 언제까지 해야지 되냐는 거죠, 저는. 대출을, 물론, 물론, 뭐,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일부 나와, 일부. 이 대출 규제는 엄청난 부의 양극화를 갖고 와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5억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뺏어가는 거거든. 대출 규제는 어떻게 10억 있는 사람만 10을 살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놓는 룰이에요, 이건 지금. 그 어떻게 하향 편의가 되는 거야,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제.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물개박수 친다 이런 거 보고 또, 예? 좋다고. 그거에 대한 피해는 박수 치는 본인들한테 다 가는 것들 몰라 지금. 아까 그 얘기죠. 공급막원 박원순. 서울 새 아파트가 매년 6천 가구씩 줄어나가고 있어요. 뉴타운이 지정 안 된 지 15년, 신규 재개발지가 지정 안 된 지가 8년. 더 이상 서울의 뉴타운과 재개발은 없어요, 이제. 이대로 한 몇 년 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불거지겠죠. 서울이 노후화되고 있다.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 왜? 재건축 끝났거든. 중층 아파트 재건축 남았어요. 나머지는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쉽지가 않아. 왜? 불편하지 않거든, 아직까지. 불편하지가 않아요.
굳이 사는 사람들이 그걸 할 필요가 별로 할 생각을 대한 당위성을 많이 못 느껴요. 그게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해. 여러분 잘 봐요. 재개발은 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그죠? 자, 아까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왜 단순하게 주거만 되는 게 아니냐? 재개발이 만들어지면 왜 그 지역이 변하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집값이 바뀌어. 집의 형태가 바뀌니까 사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저소득자에서 고소득자로. 고소득자들만 모여 사는 하나의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아줌마들끼리 이제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파트예요, 여러분. 서울의 주택은 엄청나게 공급이 줄 거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나마 기존에 있던 재개발 뉴타운 지역들 일부가 또 상당 부분 취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새로운 형태의 뉴타운,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재개발 방식들이 도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지역들이 나올 겁니다. 보세요. 얘는 뭐예요? 우물안 개구리야, 우물안 개구리.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함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딱 아는 만큼만 보여요. 그리고 본 만큼만 느끼고 느낀 만큼만 알 수가 있어요. 하여튼 부동산이 뭐 폭락한다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테 꼭 진짜 항상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라는 것도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정말 안 되거든요. 한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원체 많이들 봐주셔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마음 먹은 이유가 하나가 있어. 좀 내 얘기를 좀 들려줘야겠다. 누구한테 하도 하락한다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네,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보세요. 저는 이 일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뭐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20년을 했어요. 20년. 오래 한 거잖아요. 20년이면. 직장생활 20년도 대단한 건데 이 일만 20년을 했어요. 근데 20년을 저는 책을 읽고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한 게 아니야, 여러분. 중개업만 10년 이상을 했어요. 10년. 그러니까 뭐야? 필드에서 뛴 거지. 이 일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걸 한 10년 돼요. 운이 되게 좋았죠. 어떻게 하다가 이 길로 들어섰으니까. 그러니까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 그래서 저는 중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하겠죠. 지금도 투자를 많이 하죠. 왜? 아니까. 아는데 왜? 아는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놓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사겠냐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랑 틀리죠. 지는 안 사고 손님은 사게 하지. 그죠? 저희가 산단 말이야. 저뿐만 아니라 이쪽이 업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공인중개사들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단골 부동산들 있으면 가보면 일 안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있잖아. 그죠? 다 부동산 부자죠? 그죠? 그 사람들 중개업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큰 돈 못 벌어. 저처럼 아니면 그런 사람들 지가 본인이 투자를 해야지 결국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벌어도 받고 망해도 봤을 거 아니에요. 떨어져도 받고, 언제 떨어지는구나도 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해방 이후 몇 년이에요 지금? 해방 이후. 에? 해방이 한 60년 되지 않아요? 한 60년 돼요. 부동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5년 돼요. 부동산 통계라는 게 만들어진 게. 35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이 딱 2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IMF 때, 리먼 사태 때. 35년 동안. 근데 재밌는 게 IMF 때 그렇게 박살이 났는데 다시 일어서네. 리먼 사태 때 그렇게 박살을 났는데 다시 일어서네. 왜? 투자한 경험이 없잖아. 그 친구들은.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물안 개구리냐? 나와보질 않으니까 세상을 모르는 거야. 왜? 무섭거든. 그리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동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우물 안에 들어가 있거든 지금.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내가 집이 있는데 하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반토막 날 거대. 그럼 거기서 너무 좋아요 댓글 달까? 안 달겠죠. 보통 집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집살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 말에 경청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방송을 여러분 찬찬히 좀 주의 깊게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들어보세요. 사람 얘기를 안 해. 어디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없고, 그럼 평생 하락이야 그냥. 평생.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 그래요? 계속 하락한다며. 좋아질 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부의 여러분 60%가 부동산이야.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때까지 집안 사는 사람은 남아돌 것 같아? 부자는 몇 대 가요? 3대가 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이게. 이 세상을 밖에를 안 나와봤고 세상 안을 모르니까 여기가 최고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정의가 진리야. 네. 이 안에 있는 우물 안에 있는 이 호수라 그래야 되나? 뭐예요? 이 웅덩이는요. 이 친구한테 가장 큰 바다예요. 왜? 바다를 안 밟았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IMF 제가 이제 지난번 유튜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IMF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리먼 사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20억 가던 아파트가 5억, 6억, 7억으로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 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선매수가 들어갈 거다 이제는. 그리고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콧방귀도 안 낄 거다. 절대 매물을 쉽게 팔지는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라가 부도가 나서 경제가 망했는데 대출 갚을 능력이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영업이 망했는데 자영업자인데 내가 부도가 났어. 그럼 집을 안 팔고 배길 수가 있을까요? 틀린 얘기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을 누가 가져가냐라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4억짜리 전세 살던 사람들이요. 지금 자산이 15억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우리나라 자산소득 50억 이상 되는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어요. 이게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15년 전에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랑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랑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거의 몇 배 차이 나 지금. 몇 배 차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지금. 이게 양극화예요 이게. 해운대가 나쁜 동네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야? 강남이 훨씬 서울이 훨씬 거대해지고 있는 거예요.